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헌법은 무너지고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 그 증거가 대통령 윤석열이다. 자, 이런 표현을 일찍이 하신 분이 계시죠. 윤석열 정치 검찰과 오랫동안 싸워오다가 최근에 새로운 책을 펴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것은 쿠데타였다. 제목이 참 센데요. 이성윤 검사장님 오마이TV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네 번째 인터뷰입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5월달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할 때마다 제가 살짝 걱정은 되게 했습니다. 이거 너무 센 발언들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통째로 팔아먹었다. 이런 표현 하셨어요? 그 표현 때문에 다시 징계를 한다 해서 네, 또 오늘 또 나와가지고 그래요. 이걸 또 트집 잡아서 징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징계가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랑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학교 2학년 같다. 예, 이런 표현도 했는데. 그 표현도 징계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예,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성윤 검사장을 징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통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쭉 봤더니 징계 내용이 뭔가 이거 봤더니 이 내용이 그대로 이 책에 최근 펴낸 이 책에 그대로 또 담겨 있습니다. 상당 부분 들어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그럼 이 책은 또 책을 냈다고 해서 서적 아니에요? 네. 책을 냈다고 해서 또 징계한다고 네. 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책은 이제 가장 최근에 지금 최근에 나왔죠. 예, 언제 나왔습니까? 그저께 나왔습니다. 그저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법무부의 징계 통지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인편으로 받았는데요. 지난주 주말에 그럼 비슷하게 인편으로 나왔네요. 받았습니다. 책과 징계 사유서가 그런데 이 징계 사유서를 봤더니 총 7개 매체에서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징계 사유로 이렇게 담아놨네요. 그 중에 이제 오마이뉴스 저랑 오연호가 묻다랑 한 게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제일 많고 네. 조금 더 상세하게 네.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볼 텐데 예, 보통 이제 법무부가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법무부에서 보통 네. 제가 법무연수원 소속이니까 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징계 네. 청구를 한 게 맞죠. 아, 근데 지난번 그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서 네. 항소심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음, 그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네. 법무부 장관일 경우에 네. 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이거든요. 네, 네, 네. 징계위원장이 심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징계 날짜를 정하는 거. 네. 이것도 징계 심의에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징계소송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해 놓고 네. 징계 심의에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다. 음,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네, 네. 다시 법무부에서 대검을 통해서 아마 징계를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그동안 징계 사유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절차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 고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시 또 한번 이제 받은 거네요. 자, 이렇게 통보는 받았고 그러면 이제 언제 징계 심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언제 열리게 되는 겁니까? 징계위원회는 네. 2월 14일 날 오후 2시에 법무부에서 열립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법무부가 이 검사를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는지 그 내용을 또 볼 텐데 이거를 오마이TV에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까? 처음으로 오마이TV에서. 그러면 이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징계가 될 수도 있나요? 그거는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온 것이니까요. 네. 제가 이런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알린 것이니까 징계 사유는 될 수 없는 걸로 봅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법률가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안심하고 이 내용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상 비밀도 아니고 또 저에 대한 거니까. 사실 뭐 그동안 3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 것이 또 이 책에도 이제 실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은밀 해가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알리기로 마음을 먹고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첫째는 오마이 TV가 네.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150만 명, 170만 명이 되는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180만입니다. 아, 180만이 그 사이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네. 이런 200만에 가까운 분들이 보고 있으면서 네. 이 징계 사유를 보고 과연 네. 이게 검찰의 명예를 검찰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냐. 네, 네, 네. 이것이 좀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 주십사라고 생각해서 제가 알리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징계를 받아도 좋은데 네. 과연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 발언이 네. 과연 검찰 전체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거냐. 네. 이게 판례 입장이 어떤 부민 손상으로 볼 때 네. 이런 발언이 검찰 개인 한 사람의 네. 발언이 네. 이 검찰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기준이지 네, 네. 이게 발언 하나하나가 검찰 특정인들이 뭐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이런 네.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입장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게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냐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한번 받아보겠다. 네. 이런 심정으로 오마이 TV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이제 이 책에 실려 있어요. 예. 이제 종합판인 격인데 예. 이 책을 종합해서 펴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신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 오마이 TV 나오면서 네. 3번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법무부가 감찰을 하고 네. 수사를 하고 징계를 할 때 네. 혼자 이렇게 울분에 차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서울의 범이 있었잖아요. 네, 영화. 영화에서 그 김호랑 소령의 사모님이 고 백여사 네. 백영옥 씨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남편이 그 12.12 반란군의 총알에 사망하셨잖아요. 네, 네. 그것을 억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그 네. 스트레스를 받고 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 돌아가셨는데 네. 저도 그 오마이뉴스 나오기 전에 네. 그 눈수를 3번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울분에 차서 혼자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되겠다. 네. 뭔가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아.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이라든가 네. 이런 불공정함을 네. 알려야 되겠다라고 네. 적극적으로 알리게 됐고 오마이뉴스에 제일 많이 나와서 그걸 많이 알렸고요. 네, 네. 저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시대 정신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오마이뉴스 영향력 때문에 그런지 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줬고요. 네. 제가 이 지방을 다니면서 오마이뉴스에서 봤습니다. 아하. 그러면 저를 알아보고 네. 사탕도 주시는 분도 있고요. 예, 음료수 주는 분도 있고 네. 손 잡아주면서 네. 오마이뉴스 계속 나와달라. 네. 그래서 그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구나. 네, 네. 무도한 세상에서 네. 용기를 줘야 되는데 네. 오마이뉴스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걸 종합해서 책을 한번 내보자. 윤석열 전 검사가 맡았던 시기에 네. 일어난 일을 사초를 쓴다는 심정으로 기록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쓰는 데는 몇 개월 정도 걸렸습니까? 이 책 내용은 제가 검사생활 30년간 네. 업무 일지를 다 적었습니다. 네. 다 사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걸 다 적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시간은 좀 걸렸지만 네.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결혼을 어떻게 했는가 예. 이것도 상세하게 있던데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동안의 검사 생활 30년을 포함해서 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렇습니다. 이성윤 검사의 인생책 이렇게 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이성윤, 네. 청년 이성윤, 네. 검사 이성윤, 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이성윤 이걸 쓴 겁니다. 어떤 독자가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윤석열 전 검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많고 네. 이 무도한 검찰로 인해서 검찰 정권으로 인해서 이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 제가 지난번에 꽃은 무죄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네.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네. 정말 그 실상이 뭔지 윤석열 전 검사가 어떤 사람이고 네. 왜 이런 정권이 오게 됐는지 네. 그다음에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네.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아 이렇구나 깨닫게 네. 될 것이고 네. 방향도 분명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펴낸 야생화책 꽃이 예, 무죄다는 약간 꽃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예.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면 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되기까지의 예. 이른바 검찰 쿠데타 과정을 정면으로 얘기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 꽃은 무죄다가 검사와 꽃의 대화, 네. 일종의 예능이라고 네. 엔터테인먼트라고 본다면 네. 이거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정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초를 쓴다는 심정으로 네. 특히 채널A 사건 관련 이것은 상세히 썼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윤석열 정권과 맞서는 과정에서 예, 스트레스 때문에 실명의 위기 예, 이걸 겪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약간 그게 치유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까? 예, 분명히 그런 거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상처를 끄집어내서 적을 네. 때 네. 처음에는 많이 괴로웠는데 네. 쉽고 씹을수록 제가 치유도 되고 네. 용기도 나고 네. 네. 또 저만 이 용기를 받을 게 아니고 네. 이 오마이뉴스 TV, TV 네. 이런 독자뿐만 아니라 시청자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 네. 저처럼 이렇게 희망을 가집사 네. 또는 위로를 전하고자 네.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책에 담겨진 내용. 예, 이거를 이제 전에 또 여러 매체 오마이 TV를 포함해서 예,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한 것도 종합 정리가 돼 있는데 예,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법무부가 징계를 하겠다고 예. 지금 최근에 통보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2월 14일 날 법무부에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마이 TV에 여러분들이 최초로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계 청구서 법무부에서 날라온 공식 문서의 뒷부분을 보니까 비위 열람표라는 게 있네요. 예, 비위. 워낙 많아서 검사 이성윤이 어떻게 비위를 저질렀나? 예, 저도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비위 행위가 주로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발언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2023년에 예, 1월 17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를 문제 삼았네요. 이건 예. KBS네요. 예. 근데 이거 보니까 오마이 TV보다 먼저 하셨네요. 제가 오마이 TV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제가 지금 이성윤 검사에 대한 인터뷰는 제가 가장 종합적으로 했고 그래서 제가 가장 최초인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사실은 오마이 TV를 네. 먼저 제의를 받았는데 네.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예, 네, 어쨌든 KBS가 가장 먼저 했다. 예. 네. 자, 거기에 지금 문제 삼는 게 윤석열 라인이니 윤석열 사단이니 예. 이런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큰 피해를 입을 것. 예. 지금 생각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말인데. 상식이고요. 네. 이 사람들을 검찰 윤석열 라인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평가를 하는 게 네. 검찰의 공정성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분들이 검찰의 대표주자는 아니잖아요. 네. 이분들은 정말 한 줌도 안 되고 대부분의 2,300명 검사 중에서 대부분의 검사들은 네. 윤석열 사단이나 라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비판한 것은 오히려 검찰의 명예를 네. 회복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친윤 검사들이 승진하고 출세하고 영전할수록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진다. 예, 맞습니다. 또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예, 예, 검찰 출신들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 출신들이 예. 여러 군데 지금 갔잖아요. 검찰도 장악하고 네. 또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정부 부처 핵심 부처를 장악하고 집권 당도 장악하고. 예, 집권 당도 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검찰 정권이 되는 바람에 네. 저희가 벌어지는 목도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야장천 야당 대표만 수사하고 음, 반면에 용산이나 용산 주변 네. 특히 그 김건희 씨 관련 부분은 수사를 안 하고 있죠. 네. 왜 안 하는지 의심이 들지만 이런 것도 불공정한 거. 네. 이거 그러다 보면 결국 검찰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신뢰 아닙니까? 국민의 네. 신뢰. 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네. 검찰이 점점 국민들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거 법무부가 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왜 남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한 것도 비위 행위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예. 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인용한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말한 것처럼 예.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라는 표현이 예. 실감날 정도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김진태 씨의 말을 인용한 건데 예. 거기에 아주 그냥 그 큰 글자가 막 적혀 있네요. 이게 문제다라는.
예, 검은 글씨로. 제가 그 무렵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네. 머리를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네. 또 사면하는 자기가 수사한 국정농단으로 수사한 사안들을 사면하는 모습을 보고 네. 정말 김진태 전 이제 지금 강원지사인데 네.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는 윤석열이다 했습니다. 아. 제가 그걸 인용해서 말했는데 네. 그것도 징계한다고 이렇게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2월 14일 이제 징계위원회가 법무부에서 열리는데 예, 그때 풍경이 예. 좀 그려집니다. 지금 이런 어쩌면 상식적인 또 이거- 남의 말을 정치인의 말을 인용한 것이 비위행위라고 한다면 어떤 말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그런 논리를 말을 한 설파할지 말이죠. 김진태 강원지사를 오라 해가지고 징계를 해야죠. 그런 말 했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럼 저를 징계할 게 좀 아니고 미리 연락 좀 하세요. 그 김진태 김진태 도지사를 지사한테 왜 윤 총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같이 가자 우리가. 예, 그렇게 뭐 해서 김진태 도지사를 징계해야 맞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김진태 씨는 지금 이제 저 도지사인데 예, 국힘 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적을 박탈해야죠. 그래야 되겠네요. 엄중문책이 한다고 봅니다. 엄중문책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마이 TV 인터뷰 2023년 5월 24일 여기는 7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수사를 사냥하듯이 한다는 것은 특히 언론을 많이 활용하고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한다는 거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조금 센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니, 사실과 그센 말도 맞닿아야죠. 아닙니다. 네? 그 윤석열 총장이 네. 본인이 한 말이에요. 수사는 사냥과 같이 해야 된다. 본인이. 예, 수사를 검찰에서는 수사를 사냥과 같이 하는. 그 앞문장이 그렇게 돼 있네요. 윤 예. 총장이 예,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하라는 비유를 많이 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연결된 평소에 수사를 사냥하듯이 하라고 하죠. 음, 수사를 제가 오마이 TV에 나와서 말했지만 네, 수사는 사냥처럼 하면 안 됩니다. 네, 사냥이라는 것은 사냥감을 잡아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끝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네. 수사를 사냥하듯이 하면 안 되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네, 억울한 점이 없는 걸 살펴주는 거죠. 네, 경청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혐의점이 처음에는 있어 보였는데 예. 수사를 하다 보니 이게 아니네라고 하면 과감히 과거에 그만 됩니다. 접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예, 예. 수사인데. 근데 수사를 사냥으로 본다면 네, 수사를 내가 사냥을 하는데 네, 언론에서 막 관심을 갖고 그런 상황에서 네. 아닌 것 같다. 물러서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고요. 검찰이 수사를 사냥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 네. 검찰 수사는 계속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가고 예, 이제 이런 표현도 문제가 됐어요. 예, 근데 사실 검사 이성윤을 좀 징계해야 되겠다, 예. 기소해야 되겠다. 이 목표하에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김학의 사건으로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증거를 냈는데 네, 제 말을 다 묵살하고 네, 끝까지 기소했는데 네, 제가 말한 후에 나온 증거가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네. 그런데도 계속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2월 14일 날 법무부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내가 증거다. 제가 준 겁니다. 제가 겪어봤고 네, 내가 지금 그렇기 당하고 때문에 검찰이 무도한 수사 네. 이건 정말 안 된다. 그래요. 또 이것도 약간 저도 인터뷰하다 이거 좀 세다라고 생각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야망을 위해서 조직을 검찰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 예, 근데 세긴 했으나 사실 맞는 말인데. 맞는 얘기죠. 음,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네, 바로 그 정치로 직행한다는 것은 말이죠. 네, 과거에 김도원 총장 시절에 네, 그 국회의원으로 직행을 가지고 검찰 조직이 들끓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네,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바로 대선에 직행했죠.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네, 총장으로 했던 모든 행위가 아하, 그 순수성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 윤석열 전 총장의 한 행위는 네. 모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거다. 네, 특히 그 윤 총장은 살본수라는 명목으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 네, 이게 결국 자기 선거운동을 한 셈이 되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 전 총장이 자기 선거운동을 위해서 네, 검찰 조직을 이용했다. 아하, 그러면 제가 보기에 네, 결과적으로 윤 전 총장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네, 검찰 조직을 이용했고 네, 결과적으로
검찰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은 셈이다. 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오마이뉴스 인터뷰, 예. 오연호가 묻다의 인터뷰도 문제 삼았지만 한 달 후에 MBC의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예. 인터뷰도 나가셨네요. 예. 예. 이때 인터뷰는 뭐 오연호가 묻다에 비해서 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네. 짧고 아 그래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예. 그 오연호가 얘기를 묻다가 훨씬 풍성했습니까? 풍성하고 네. 또 속에 있는 얘기 아 그래요. 이걸 충분히 문제 발언도 별로 안 했네요. 3개밖에 없네요 여기는. 네? 자, 그 중에 하나 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거와 보복 수단으로 사용한다. 예. 그게 저를 이렇게 기소한 것. 이재명 대표를 계속 수사하는 것도 대표적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보통 자기랑 대선에서 네. 결혼 상대는 예. 특히 이제 표차가 그렇게 많지 않게 이겼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진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대할 수 있는데 예. 끊임없이 거의 2년째 지금 파고 있어요. 정권 출범 후에 네. 지금까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제가 그렇게 생각. 제가 막 총장이라면 네. 수사 기간을 정해놓고 네. 이거는 언제까지 해라. 네. 그렇지 않고는 국민들한테 어떤 모양으로 보이느냐. 윤석열 본인 자신도 네. 1년 이상 주야장창하면 네. 보복수사로 본다는 이런 저는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하는 것은 이 검찰 자체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네. 검찰 수사를 순수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네. 네. 아무리 범죄가 많다 하더라도 네. 정말 서민 정말 그 누구라도 이렇게 몇 년간 털면요 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수사가 이래서 짜고 계속 예. 짜고 있어요? 수사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게 빨리 끝내주는 겁니다. 아. 예. 네. 수사는 우리 심계련 고검장이 그런 말했죠. 네. 찌르되 비틀지는 말라. 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수사를 한번 찌르고 아니면 네. 거기서 빼고 끝내야 되는데 비틀기까지 하게 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고통입니다. 저도 수사를 받아보고 재판도 받아보지만 네. 그 한 건 한 건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조국 교수 북콘서트에 가서 얘기한 것도 문제 삼았어요. 예,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의 윤석열 라인 수사 방식의 무도함. 예, 네. 이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되는 거는 오마이 TV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고 이 책에도 지금 담겨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두환 하나회하고 윤석열 사단. 전두환의 하나에 비견된다는 말은 저만 한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네. 추미애 장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윤석열 사단이 뭐냐? 그러면 전두환의 하나회처럼 네. 언론에 나오는 주목되는 사건을 독식하면서 네. 명성을 날리고 네. 또 꽃보직을 주고받는 이런 윤석열 사단을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네. 저만 비교한 것도 아니고요. 똑같이 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예, 23년 11월 20일에서도 마찬가지 발언을 하셨네요. 예. 전두환의 하나회와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 예. 근데 이 발언이 이제 같이 이제 문제가 된 그 겁니다. 발언은 네. 그 조국 장관 콘서트에 가가지고 네. 무슨 발언을 했기에 네.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는 거냐 네. 물어보길래 제가 그 조국 장관 북 콘서트에 가서 네. 전두환의 하나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발언했다. 음. 이걸 가지고 징계한다 합니다라고 발언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문제 발언이 집약돼 있는 게 2023년 11월 22일 오마이 TV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네요. 그러니까 두 예. 번째 인터뷰네요. 예. 여기는 무려 12개 발언을 문제 삼았네요. 네. 오마이는 나오기만 하면 네. 또 대표님하고 만나서 얘기만 해도 징계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부잣집 중2 정도의 소통 능력과 소통 감각을 갖고 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예. 본인 중심으로만 생각한다. 예.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예. 삼고 있어요. 예. 근데 첫 번째 인터뷰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인터뷰도 거듭해서 부잣집 중2 같다. 예. 이 책에도 그대로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는 네. 제가 업무일지에 적어놓은 거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아, 당시에 업무 일지에도 예. 부잣집 중2 중이 같다. 같다. 아, 그때부터. 예, 거기를 적어놓은 거를 네.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네. 이른바 공적 인물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저분이 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공적 인물을 알고 싶어하죠. 네, 네, 네. 근데 국민들이 경험을 기회가 없잖아요. 네, 네. 저는 3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하기를 저도 평가가 그렇게 했지만 네. 주위 분들도 제 주위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죠. 음. 중2 같다. 네. 본인만 생각하고 네. 주변과 역지사지하는 능력이 없다. 아. 본인만 생각한다. 역지사지가 없다. 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예. 첫 번째 인터뷰 이 책에도 이제 담겨 있는데 약간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이다. 예. 그것도 제가 절제해서 말한 표현이고요. 음. 윤 전 검사 하면 네. 화내고 버럭 화내고 네. 분노하고 경노하고 이게 제일 많습니다. 아하. 저도 보고 과정에서 네. 화내거나 이런 일이 많이 겪었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요즘 최근에 발생한 사안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예. 충돌이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일부에서는 약속 대련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진짜 충돌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대통령과 예.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의 예. 충돌 그리고 예. 검찰 조직에서 거의 한 몸이었던 두 사람이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서운하다고 하면 저런 방법으로 충돌은 안 할 것 같아요. 예.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느닷없이 갑자기 예. 저는 그때 이 이성윤 검사장님의 인터뷰 대목을 생각해냈어요. 참 예. 중이 같다. 예. 어떻게 저렇게 어설프게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예. 하나?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도 참 그 보고 네, 정말 주인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전에 네, 제가 그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의 관계가 네, 그 판결 윤석열 징계적 판결문에서도 네, 둘이 친분 관계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자 오마이 TV에 나와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는 네. 한 몸이거나 음, 또는 편의점 측으로 말하자면 1+1 관계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윤석열 전 검사하고 한동훈 관계는 한동훈 검사가 오랫동안 윤 검사에 대해서 저항을 못했기 때문에 반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윤 전 검사를 넘어서지는 못할 거다. 그다음에 윤 전 검사의 성정상 네, 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윤석열 사단은 제가 평가하기에 네. 어떠한 가치나 역사식을 중심으로 뭉친 그런 조직 그런 패거리가 아니고 네. 이해관계로 뭉친 겁니다. 아, 언제든지 아. 이해관계 방향이 맞으면 네. 맞지 않으면 네. 배신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하.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예, 중2 스타일이 아니고 예. 좀 대학생 스타일, 성인 스타일이면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조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할 수도 예. 있었을 터인데. 국민들이 보기에 네. 그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네네네. 거기서 그런 모습은 국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장면도 그렇지만 봉합하는 장면도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참모들이 설령 네, 화재 현장에 가서 뭐 좀 같이 사진 찍고 그러자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된다 해야죠. 안 된다 해야죠. 남의 아픔을 겪은 현장에 가가지고 네, 둘이 그런 걸 한다. 이거는 네.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야 검찰 출신은 왜 저럴까? 네, 정말 왜 사회 남들의 아픔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네, 자신들의 아픔을 그런 방법으로 할까? 네, 딱 중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제목이 그것은 쿠데타입니다. 예, 상당히 셉니다. 예, 107쪽을 보니까 제목에 꼭지가 나오네요. 예, 마침내 윤석열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해 권력을 쥐었으나 내용상으로는 전두환의 하나해가 한 짓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굳이 구별하자면 전두환은 총으로 위협했고 윤석열은 국민과 인사권자에게 기만 전술을 사용한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쿠데타였다. 예, 자, 이 책 제목이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네요. 예, 네. 하나회와
비교를 하면서 예. 총칼 대신 이제 국민과 인사권자에게 기만 전술을 예. 썼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은 그 기만 전술의 처음과 끝을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건데, 예. 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기만 전술이라는 이 단어를 쓰신 거는요? 예. 예. 윤석열 전 총장은 네, 총장 시절에 네, 이른바 살권수라는 명목으로 수사를 했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권력 수사. 살권수. 예. 네, 그러면서 자기가 내세운 게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네, 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수사를 했고 네, 살권수라는 명목으로 수사를 하면서 네, 마치 국민들로부터 아 정말 공정과 상식적인 수사를 하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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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하면서 네, 국민들한테 보였는데 네, 막상 집권한 후에 보면 네, 과연 공정과 상식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가. 음, 살권수가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네, 살권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음, 저는 국민들이 그 공정과 상식인 것처럼 보여서 네, 속여서 네,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인사권자를 속였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그 책에 얘기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그 조국 장관 사직했을 무렵에 네, 윤석열 전 총장과 조국 장관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의 꿈은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도 인사권자를 속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이게 총칼로 쿠데타를 하면 이게 하드쿠 해가지고 경성 쿠데타라고 하고 네, 총칼 외에 이런 속임수로 네, 쿠데타를 하는 경우는 연성 쿠데타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연성 쿠데타라는 학설이 지배적이고 네, 저도 거기에 정치학적 용어긴 한데요. 그게 동의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쓴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그것은 쿠데타였다라고 예. 해서 여러 사안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채널 A 사건, 고발 사주 사건 예. 등등등. 예. 쿠데타의 핵심 예. 하나를 딱 집어본다면 예. 그것은 어떤 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진짜 쿠데타 윤석열식 검찰 쿠데타의 하이라이트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은 어떤 점입니까? 그 한두 건이 아니죠.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 제가 중앙검사장으로 와서 느낀 거.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 취임할 때부터 음, 검찰총장이 취임사에 네. 헌법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헌법을 언급한다는 얘기는 네. 그야말로 뭔가 다음 계획이 있는 걸로 음, 보이고요. 네. 제가 중앙검사장으로 와서 윤석열 검사에 맞섰던 이유도 네.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음, 이걸 이상하다가 이 검찰의 평소에 법과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네. 반대를 했던 거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네. 윤석열 총장이 살권수란 명목으로 수사를 했지만 네. 이거는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전찰 조직을 이용한 거다. 아. 이게 쿠데타라 속인 거니까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검찰 조직을 이용했다. 예. 선거를 위해서 예.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용한 셈이다. 네. 네. 근데 이제 검찰 조직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 극히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은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탄압받은 검사 이성윤이 있고 예. 또 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가 있어요. 예. 예, 손준성 검사는 예. 그 후에 이제 승승장구했죠. 예.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직접 연루자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손준성 검사는 이제 검사장으로까지 승진이 됐습니다. 예. 자, 그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예. 상당히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그 손준성 검사가 최근에 공수처가 기소한 건에 대해서 1심 유죄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건으로 1심 유죄가 나왔나? 네 가지 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기소가 되었는데 유죄가 나온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이게 유죄가 되어 가지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신 분으로서 저 1심 판결 1년 유죄 어떻게 보셨어요? 이 판결문도 저도 보고 네. 법원에서 보도자료 봤는데요. 예.
이 판결문 양형 이후에 법원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검사의 핵심 가치인 네. 정적 중립성을 네. 어긴 네. 검찰권을 남용한 과정에 발생한 사건으로 매우 엄중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징역 1년을 했는데 네. 저는 이 정도 되면 과거에 그 조국 장관 수사에서 네.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1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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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과연 양형이 맞는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저는 이게 과연 제대로 법원에서 이제 항소심도 있겠지만 네.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되면 네. 반드시 공수처든 어디든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예, 그것은 쿠데타였다. 이 책의 280쪽에 보면은 그들이 고발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굴지 따져보면 예, 고발 사주 사건의 배후를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손준성의 고발 사주건 예, 1심에서 지금 1년 실형을 유죄를 받았는데 예. 이거를 손준성 검사 단독으로 했을 리는 만무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지금 상식적인 추론이죠. 네, 네, 네.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는 네. 윤석열 전 검사하고 그 가족, 그 다음에 그 한동훈 네. 이 피해자 적시돼 있는데 네. 그 분들이 다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세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야 네. 과연 이 관여했는지 아닌지 밝힐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다만 제가 의심을 품는 것은 이게 세 사람의 사전의 승낙이나 네. 용인이 있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의문을 품는 겁니다. 그 한동수 예. 대검 감찰부장께서도 예, 최근에 예. 이제 책을 펴냈죠. 예, 검찰의 심장부에서 예, 그 책에서도 이 건 고발 사주권을 언급을 하셨는데 본인은 이제 처음에 이거를 제보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재판장에서 그렇죠. 증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상당히 강한 톤으로 말씀해 두셨더군요. 예, 배우가 예, 윤석열, 한동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런 식으로. 네. 저도 같은 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은 네. 후보 시절에 이건 괴문서라고 했더라고요. 네, 네, 네. 또 그 공수처에서 그 혐의 없음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에 대해서 한동훈과 둘이 했는데 저희 상식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네. 피해자로 그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이 기재가 돼 있는데 명예훼손 피해자로 네. 이런 고발장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네. 또 밑에 그 수정관실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네. 적어도 이 세 사람의 네. 사전적인 용인이나 음. 승인이 있지 않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요. 이게 상식적인 의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수정관실이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를 테니까 이 대검의 수정관실은 어떤 곳이고 예. 윤석열 당시 총장과의 얼마나 긴밀한 곳인지 좀 설명하신다면요. 원래는 범죄정보실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문무일 총장을 제가 모시고 네. 있을 때 이거 좀 비판이 많았어요. 네. 이상한 정보를 막 수집한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수사에 관한 정보만 수집하게 하자라고 네. 해가지고 수사정보 정책관실로 바꿨습니다. 네. 이제 흔히 이제 수정관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추미애 장관 시절에 네.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아니고 수사정보 담당관실로 바뀌었어요. 네. 네. 정책관은 일반적으로 차장검사급이 하고 담당관은 과장급이 하거든요. 네. 부장급이 네. 그걸 낮췄는데 네. 제가 그 대검에 2년 근무하면서 보면 네. 수정관실은 총장한테 직접 보고합니다. 저희 부장을 거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총장하고 직보하는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국민의힘 예,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에요. 예, 2021년 9월이네요. 이 고발 사주 관련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게 그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을 전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우리가 찾아갔는데
자,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소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한테 간 것 뭔가가 같다라는 사실은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손 검사도 자기가 보낸 사실이 없다 그러고 그러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왜 이렇게 나왔다는 그 어떤 분께서 보니까 그 글꼴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얼마든지 저 변형이 가능하다고들 이렇게 언론에들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저는 이게 당시의 그 상황이나 또 그 내용이나 저는 그 고발장이 그 어느 언론에 인용된 거를 보면은 아주 풀 버전으로 써놓지는 않았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제 해놨는데 그걸 보면은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이라고 근데 만약에 지금 네. 포렌식을 하거나 휴대폰을 네. 이제 해가지고 손준성 네. 검사가 네. 김 의원한테 그 뭐 판결, 초안을, 네. 고발장 초안을 준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네. 윤석열 그 당시 총장으로서 어쨌든 지시를 하거나 인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글쎄 뭐 제가 이미 이제 이렇게 그만두고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에 그건 손준성이 아니라 대검의 어느 저 직원이나 검사라 하더라도 그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사를 해보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판결 이제 유죄로 나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뭔가 입장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네. 제 글쎄요, 저 윤석열 전 검사가 네, 그런 말을 한 것은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네, 저분 성정상 사과를 할까요? 네, 우선 항소심까지 봐야 되겠지만 네. 항소심 결과가 나온 후에는 음. 다른 얘기를 하겠죠. 아, 그래요. 저는 사과를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그분이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손준성 검사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승진까지 시켜줬어요. 예, 검사장으로. 예, 근데 이렇게 보통 이제 검사장급 승진은 예, 대통령하고 법무장관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게 최종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예, 그것도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 승진을 시켰다면 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예. 공동 책임이네요. 저도 오늘 아침에 네. 보수신문 사설에 보니까 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네, 그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 이게 중대한 검찰의 정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이고 네, 작년 9월인가요? 그 손준성 검사가 재판 중인데도 네,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네, 여기에 무리한 인사에는 윤석열 전 검사의 네. 입김이 의중이 네,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취지의 사설을 제가 봤거든요. 네, 결국 윤 전 검사가 네. 이 승진의 책임을 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 검사 손준성의 특수성을 한번 생각해 볼 예. 필요가 있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전에 예. 추미애 전 장관과 오연호가 묻다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예. 당시에 그 손준성 검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른바 대검 수사정보관실에서 빼내려고 인사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예.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로비를 했고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그러면 손준성 검사만이라도 그냥 유임해달라 이렇게 예. 압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이 손아무개가 같이 늘 그걸 논의하고 하는구나. 있었구나. 음. 한 편을 먹었구나. 한 패거리구나. 음. 그러니까 검찰권을 사유한 한 팀이구나. 네네네. 라고 번쩍 음. 생각이 비친 거죠. 아. 그때. 음. 그래서 이건 반드시 네. 여기서 빼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그래요. 눈치를 챈 거예요. 그때 그 반드시 손준성 검사를 이 자리에서 옮겨야 된다라고 했을 네, 때 네.
예, 청와대 쪽에서는 어떤 논리로 계속 유임하자고 했나요? 논리라는 게요. 별게 없었고요. 네. 검찰총장과 그러니까 왜 청와대가 그랬겠어요? 네.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네. 로비를 그렇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저한테 안 먹히니까 청와대로 바로 로비를 윤석열 했겠죠. 총장의 로비를 네. 받고 그만큼 어떤 손준성 검사의 특수성이 있단 말이죠. 예.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서 예. 어떻습니까? 저도 그때 그 인터뷰를 봤는데요. 네, 그때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손준성 검사를 담당관이죠. 말하자면 그 당시에 네. 담당을 바뀌었으니까 네, 담당관을 대검에서 내보내라고 하자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내 수족을 자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 이런 식으로 반발했다는 거거든요. 네, 수족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일개 담당관에 네, 일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네, 담당관 수사 담당관에 불과한 사람을 총장이 내 수족을 왜 자르려고 하느냐, 네, 자르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중요한 걸로 봤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아, 네. 자, 앞으로 이제 2심이 남아 있고 또 최종심이 남아 있습니다만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이게 물론 손준성 검사는 항소를 할 거고 네, 공수처는 보니까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네. 이렇게 봤는데 네, 이제 저는 공처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네, 진짜 어렵게 수사를 해가지고 네. 기소를 해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수처도 정말 자기 명예를 회복하려고 정말 회복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 네, 항소심에서도 전력을 다해야 할 거다. 네, 이렇게 해야 유지가 되죠. 네, 이게 항소심에도 자칫 1심에서 유죄 나왔으니까 또 그렇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고 만연히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공수처든 예. 다른 기관이든 그 배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이게 공처에서 한번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네, 혐의 없음 처분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했던 분들이 재정 신청인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한번 처분했기 때문에 재수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이 사건이 확정이 되거나 네, 유죄로 확정이 되거나 네,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네. 그럼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 고발 사주 예, 건과 관련해서 고발 그렇죠.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했던 예, 이른바 뭐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예. 그런 사람들 중에 추가적 증언이 나오거나 예, 이랬을 경우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네,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증거로 봐서 수사할 수도 있고 네, 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 네, 그걸 근거로 다시 수사할 수는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유죄를 받아낸 거죠. 그렇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해가지고 직접 기소한 것은. 유죄란 것은 제가 기억으로는 처음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처음에 만들 때 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듬뿍 담아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동안 해온 걸로만 보면은 상당히 미지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예, 자, 이 책의 314쪽 보니까 인력 부족과 과도하게 밀려드는 사건 탓을 하지만 수사는 사람 숫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오히려 담당 검사와 지휘부의 의지와 관건이다. 의지가 관건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 대목을 이렇게 적은 예. 이유는요? 저는 공수처가 정말 국민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했지만 네, 네, 성과가 별로 없다는 공수처가 무용론이 많이 나왔죠. 네, 그런데 저는 이 고발사주 사건은 공수처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네, 1심 유죄까지 오게 된 것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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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네, 저는 공수처가 과연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공수처를 저는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네,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 이런 것이 또 없어지고 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죠. 또 검찰이 자기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네, 특정 세력만 수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수사하지 않는 거. 네. 국민들은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도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다 보면 네, 제가 그 문구를 써는 이유는 네, 공수처가 인력이 부족하지만 정말 수사는 중요한 것이 그 수사 의지니까 네. 열심히 좀 해내라 음,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 책의 310쪽 예, 거의 이제 마지막 꼭지 이 제목이 엄청 셉니다. 예, 바뀌지 않는다면 차라리 검찰을 없애는 게 낫다. 예, 사실 검찰에서 30여 년 몸담은 사람으로서 검찰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검찰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 검찰이 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음, 검찰이 네, 어떤 검사장이 말한 것처럼 네, 지금 총선이든 네, 그 후든 네, 검찰은 정말 그 변하지 않으면 당장 변하지 않으면 네, 정말 엄청난 존폐에 가까울 정도로 네, 강력한 외부의 외부의 변화를 강요당할 거다.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변화가 될 거다. 네, 그렇게 하기 전에 네, 검찰이 정말 국민들께 네, 검찰이 있어서 공정한 수사를 하고 네, 검찰이 있어서 든든하고 네, 검찰이 있어서 불공정한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네, 지금 당장이라도 변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요. 예. 자,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그간에 이제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예. 사표는 수리가 됐습니까? 서표 수리가 안 됐고 네, 이게 그 지난번에 그 수렴해서 징계 사유 네. 모아서 네. 2월 14일 날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도 현직 검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직입니다. 현직인데 출근은 안 하고 있어요? 예, 출근은 지금 사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하고요. 네,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출근 안 하는데 예, 법무부가 생각할 때는 현직 검사장이다. 예, 현직 검사다. 아,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네요 지금. 예, 그래요. 이제 사표는 제출했지만 검찰 조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예, 이런 강한 마음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계속 예. 있는 거네요. 예, 자, 그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앞으로 검찰 개혁 예. 무엇을 원칙으로 예. 삼고 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책에서 썼지만 네. 검찰 변하지 않으면 네. 조직의 존폐에 가까운 변화를 강요받게 될 거다. 네. 지금 검찰이 담당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은 말없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 줌도 안 되는 네. 윤석열 수단이 검찰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고 네.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네. 결국 제가 사직에 변해서 말했지만 네. 검찰 우동한 윤석열 사회 정권을 끝장내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아.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검찰이 역사성에서 네. 지금 검찰이 70년간 과도기적 체계로 오면서 네. 지금 검찰이 기득권 카르텔 형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검찰이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검찰이 통제가 돼야 되고 네. 더 중요한 거 현재 검찰은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 네. 말하자면 용산이 관련된다든가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 사건뿐만 아니고 이런 디올백 사건, 네.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이런 사건을 국민적 의혹이 네. 국민들이 범죄적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면 이 분건이 부부종합 특검을 추진해서 네. 이럴 경우에 네. 검찰이 사유화됐다는 이런 비판도 받지 않게 되고 네. 결국 검찰이 정상화되고 네. 검찰이 정상화되면 정치도 정상화되고 그러면은 민생이 사는 거다. 아. 저는 이 검찰 개혁이 곧 민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책 내용에 보시면 네. 어떻게 당장 급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어놨습니다. 그래요. 이제 검사 이성윤이 누구지? 검사장 이성윤이 누구지? 이렇게 잘 몰랐던 분들도 예, 지난 이제 세 차례 오요가부터 인터뷰를 통해서 예, 상당히 많이 이제 좀 친숙해졌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분들도 아마 이 책을 이제 사서 읽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독자분들께서 제가 네. 이걸 정말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이게 썼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윤석열 전 검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검찰을 운영했고 네. 어떻게 대통령 집권까지 하게 됐고 네. 그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네. 이 책을 보시면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네. 어느 정도 줄기는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이 윤석열 전 정권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걸 보시고 네. 또 어떻게 하면 검찰 개혁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네. 해답이 보일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오마이 TV 시청자분들이 다 정의롭고 네.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걸 갈망하는 분들이니까 네. 이걸 보시고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건 이제 세 번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치검찰과 예. 윤석열 사단의 문제점을 예, 낱낱이 고발했고 예, 그것을 이제 이 책에 담으셨고 예, 그다음에 또 이 책을 펴낸 걸 기회로 해서 이제 네 번째 인터뷰를 오늘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 네 번째 인터뷰 내용도 또 징계 사안에 포함될지도 모르겠네요. 두렵지도 않고요. 두렵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네. 정말 제가 그 판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지금 평가를 했는데 네. 이런 발언이 결국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검찰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냐, 네. 검찰 조직을 살리는 거냐, 네. 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징계 사유를 공개한 이유도 네. 검찰은 이렇게 법무부는 저를 이렇게 징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이 사유를 좀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이게 과연 징계 사유인지 아닌지 네. 한번 이게 보아주십사 해가지고 네. 제가 국민들께 판단을 받아보겠다 네. 이런 심정으로 네. 이 징계 사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터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윤석열 검찰 정권에 맞서서 검찰 개혁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줄곧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오연호가 묻다에서 그간 세 차례 인터뷰를 하셨던 현직 검사장 이성윤 검사장이 이 지금까지의 인터뷰와 또 본인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그것은 쿠데타였다라는 책을 아주 최근에 며칠 전이죠 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과 함께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리고 법무부의 2월 14일 날 예. 지금까지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징계위에 출석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길을 꿋꿋하게 걷고 있는 현직 검사장 이성윤의 마음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 그리고 응원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것은 쿠데타였다. 최신간입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마이 TV가 이렇게 담대한 기획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시청료가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직접 걸거나 나도 가입, 나도 후원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오마이TV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오연호가 묻다 이 인터뷰 괜찮네 하면서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성윤 검사장님 오늘 네 번째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